근데 어제 후반부에 온 애들이 마탱이가 가는데 전반부에 온 애들이 막히고. 수투책 안 갖고 온 사람 다시. 수투책 안 갖고 온 사람 빨리 손들어. 안녕. 지영이 수투책 갖고 왔니? 올림푸스 유형편. 숙제를 해본다는 가정에 한 3시 50분에 보내줄 수도 있기는 해. 어차피 얘는 나머지 애들은 10시. 누구야 방금? 우리 무조건 10시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시야. 10시야. 아침 10시에 왔던 애도 있어. 10시야. 10시야. 근데 이제 리셋 됐지? 집에 한번 갔다 오고 밥 먹으면 리셋이지. 아무튼 수투 할 건데 수투는 뭐 다른 거 할 때처럼 막 개념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유형별로 보면서 조금씩 지나갈 거야. 일단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루에 한 단원이 통으로 숙제는 나갈 건데 잘 들어봐. 내가 어제 시켜보니까 내 계획대로 따라주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수투가 숙제는 나갈 거야. 숙제는 나가는데 다 끝내던데? 그냥? 오늘 안 해요? 어제 끝내고 가던데? 집중 잘하면 끝내고 가더라고. 아니 물론 이제 딱 한 명 그랬어. 딱 한 명 그랬는데 아니야. 딱 한 명 그랬는데 나머지도 그래도 거의 다 끝내고 가긴 하더라고. 거의 다. 너희가 집중해서 하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수업 들을 거 잘 듣고 수업 때 메모할 거 잘 메모하고 그렇게만 하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야. 이 수투가 너희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게 될 거야. 수투 과제 때 수투 과제 밀리고 이런 일들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야.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서 지금 수투 뒤에 적분을 한 번도 안 들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혹시 수투 적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뭐하고 그 추가로 보충을 좀 부를 거야. 일단은 그 명절 때 너희가 적분 몇 단원 안 돼? 9, 10, 11, 12, 13 5단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영상 보고 정석 유제까지 풀어오는 거 정도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감당하면은 되는. 아니 오래 안 걸려. 영상들 다 짧아. 이미 다 찍어놨는데 다 짧아. 걱정하지 마. 안 길어. 야, 근데 적분 안 한 애들이 왜 더 많냐? 그게 더 신기한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아무튼 책 10쪽 펴봐. 그리고 내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할게. 얘들아, 그 너희 혹시 7쪽이랑 9쪽에 있는 문제들 자기는 풀어야겠다. 자기는 이제 7쪽이랑 9쪽에 있는 문제는 풀어야겠다 싶은 사람들만 풀어. 7쪽이랑 9쪽에 있는 문제는 나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각 유형별로 조금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봐봐. 유형 1, 2, 3번을 통째로 진행을 할 거야. 조금 유형 1, 2, 3번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의 극한을 너희가 조사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뭘 조사하는 거냐면 x값이 변함에 있어서 y값이 어떻게 변함을 조사를 할 건데 극한이라는 거는 함수값을 조사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조사를 할 때 특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 특정한 것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작은 값에서 가까이 올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함수값이랑 좌극한, 우극한 정도로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함수값은 x는 a에서의 함수값은 기호를 어떻게 써 우리가?
역시 또 어려운 얘기했다. 얘들아 x는 a에서의 함수값 기호를 어떻게 써?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나쁜 새끼들 fa 좌극하는 어떻게 써? 리미트 안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하면 a보다 좀 작다 해서 a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럼 우극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눈으로 확인은 어떻게 해? 그래프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지 말자. 예를 들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자. 얘들아 7번 봐봐. 7번 보면은 그 11쪽 7번이야.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갈 때 fx 얘를 조사를 하래. 요거는 값을 몇이라고 하면 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관찰하는 거야?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가까이 올 때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아니 너네가 이 7번은 보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11쪽 7번 11쪽 7번 아니 얘들아 그거 지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봐. x가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fx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너희가 대답을 해야 수업을 진행을 할걸? 내가? 이 정도는?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거야? 요 값은 1이라고 쓰겠지. 근데 여기서 또 구별을 해야 될 게 요 값은 1보다 조금 커, 작아, 아니면 정확하게 1이야?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일단 다시 지금 너희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데 그걸 1이라고 대답을 했잖아. 근데 얘는 실제로 1보다 조금 커, 작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야. 극한값은 1이라고 하는데 1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1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1인 거야? 아니면 1보다 큰 거야? 1보다 조금 작은 거야? 정확하게 1이지 얘는. 얘는 정확하게 1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조사하라고 그러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를 했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fx를 둘 다 조사해서 두 개의 값이 같아야만 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값이 같으니까 일단은 저렇게 써놨을 텐데 몇이야? 3. 근데 얘는 이렇게 물어볼게. 정확하게 3이야? 아니면 3보다 조금 커? 3보다 조금 작아? 그치 3보다 조금 작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건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t-1분의 t요 x-1분의 x 플러스. 너희가 이런 극한을 조사를 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7번 함수가 fx고 너희한테 요걸 조사를 하라 그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근데 이걸 조사를 하래. 그럼 이건 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 잘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 x-1분의 x 플러스 1은 어디로 가까이 가? 어이구 얘들아 생각을 조금 해봐. 내가 이거 복습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뭘 할 거는 없어. 그리고 쉬운 개념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을 좀 해줘. 이거는 얘들아 x-1분의 x 더하기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가? 1로 가까이 가지.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물어봤니 내가 또? 얘들아 생각을 조금만 해봐. 생각을 조금만 해봐. 이거 극한조사는 어떻게 해? 잠깐만 다시 물어볼게. 수투 안 배웠니? 앞에 미분도 안 배웠어 혹시? 미분 전까지도? 아니잖아. 지금 어려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럼 대답을 조금 해봐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1로 가까이 가지. 야, 그러면 얘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그러니까 선택지가 세 가지야. 얘를 그냥 f1 값이랑 똑같다 라고 쓰던가 아니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1의 값이랑 똑같다라고 쓰던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1의 값이라고 쓰던가 이거 셋 중에 뭘 조사해야 될까? 아니면 아니다. 하나 더. 그냥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그냥 바로 이렇게 쓰던가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에 있는 애가 1로 가까이 가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안에 있는 애가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럼 그랬을 때 f1 값이다.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1에서의 우극한이 맞는 거야? 아니면 1에서의 좌극, 왜 1이라고 썼어? 1에서의 좌극한이 맞는 거야? 아니면 1에서의 그냥 극한 값이 맞는 거야?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생각을 조금 해야 의미가 있어. 내가 다다다 쏘아 붙여봐야 너희 그냥 이해 못하고 지나갈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지금 하는 거거든. 얘기 한 번만 해줄래? 다시 얘가 지금 1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럼 얘의 극한값, 얘의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얘로 써야 될지 얘로 써야 될지 얘로 써야 될지 얘로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혹시 얘네가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1 플러스 얘가 맞아. 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아까 여기서도 물어봤지. 여기서는 실제로 얘는 1이랑 좀 똑같은 거였는데 이 3은 3이라고 썼지만 3보다 조금 작은 애였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1로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x-1분의 x 더하기 1이면 1보다 크겠어 작겠어? 1보다 조금은 크겠지. 왜? 분자가 더 크니까. 됐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를 조사하는 거야? 얘를 조사를 하는 거야. 됐어? 그냥 이건 합성함수의 극한의 맛보기. 여기서 지금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가 없어서 이 책에서.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더 제대로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없지. 그래서 이거 나머지 하나도 마저 구하면 맨 끝에 있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은 몇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거기 7번 책 보고 마지막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은 몇이라고 하면 돼? 2라고 해줘야 되겠죠? 3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3이 맞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이 3번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그러니까 유형 1, 2, 3번 통틀어서 너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지나가주기만 하면 되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 지금 유리함수가 등장을 해. 유리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었지? 그래서 유리함수가 y는 x-a분의 뭐 아이씨 잘못 썼다. 이러면 안 되지. x-a분의 p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 형식이 뭐야? x는 a랑 y는 b지. 그치? 점근선의 방정 형식이 x는 a랑 y는 b지. 요 x는 a라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면 x-a분의 p 더하기 b는 어디로 가까워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될까? 왜? x가 a로 가까워지면 여기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전체는 어디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이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리미트 x를 이번에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그때 x-a분의 p 더하기 b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얘는 20b에 가까워지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표현을 할 거라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 나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제 이거는 그래프로 확인해봐도 알겠지만 얘가 점근선이지? 그래 따라서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이 3이다. 얘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스몰 c의 값이 3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a 값이랑 c 값 구했고, 나머지 b 값은 너희가 f3은 4를 이용해서 그냥 대입해서 구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유형 4번. 유형 4번도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들었을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유를 물어보면 너희가 대답하지는 못할 거야. 지금 유형 4번이 뭐냐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가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대. x가 a 이상일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여기서는 gx고 여기서는 hx야.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대. 또는 연속이래. 그러니까 물론 뒷단원 얘기지만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연속이래. 그럼 이제 너희는 당연한 듯이 뭐라고 쓸 거야? ga랑 ha랑 같다라고 쓰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나? 그냥 10번 예시로 갈까? 10번 예시로 가면은 문제에서 지금 fx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이쪽이 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주어져 있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x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대 라고 하면 너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쓸 거야? 여기 위에다 2 대입한 2 더하기 a랑 아래에다 2 대입한 마이너스 3이랑 같다 해서 너희가 a 값을 구해내겠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성립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얘들아 우리가 가장 구별해야 될 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구별을 하자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너희한테 함수값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이게 왜 성립하는 거야? 자 다시 원래는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걸 확인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뭘 확인을 한 거야? 내가 이 친구를 gx라고 두고 이 친구를 hx라고 두면 내가 이거 대신에 뭘 확인을 한 거야? g 2의 값과 여기서는 h 2의 값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지.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간단해. 얘가 fx의 x는 2에서의 함수값인 거고 다시 얘들아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진짜 중요해. 이게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렇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요 함수나 x는 2를 제외하고 보면 연속이야 아니야? 연속인 함수지.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어떤 거야? 그냥 같아서 그렇게 쓸 수 있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면 너희가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 됐어? 됐지? 괜히 얘기했나 싶네. 그럼 12번 이렇게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함수라고 할까. 무슨 소리냐면 x 플러스 k라는 함수랑 f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 f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통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일 거고 fx라는 게 불연속인 함수가 주어질 거야. 그래서 곱함수의 연속 중에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에 어디서 불연속이야 지금? x는 3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곱했더니 뭐가 돼야 된대? 연속이 돼야 된대. 또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 됐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찌됐든 연속을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함수값 조사해야 되고 좌극한 조사해야 되고 우극한 조사를 해야 되지. 그럼 만약에 이 값이 a, b, c로 다 달랐어. a, b, c로 다 달랐는데 누군가를 곱해서 얘가 연속이잖아. 지금 이쪽은 불연속인데 여긴 연속이니 이 세 개의 값은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곱해서 요 값이 다 같으려면 요 네모친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네모친 값은 0일 수밖에 없지. 즉 얘가 x는 3에서 불연속이면 얘는 x는 3에서 함수값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서는 여기가 불연속인 지점이 x는 3, 즉 x는 3이라고 치면 이쪽은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x-3을 적어도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얘를 연속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도 좋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도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지. 실제로 이제 얘가 연속이가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조사를 하려면 함수적, 자극한, 우극한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실제로 다 구해서 지금 곱한 셈인 거지. 이쪽은 연속이니까 요거 세 개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유형 5번. 이제 극한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와. 극한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얘는 사실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더 좋아.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걸 그리잖아.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의역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야? 일부만 조사하는 거야? 한 점에 가까워지는 상황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만 조사를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 근처에 대해서만 알아봐도 괜찮은 거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13번 같은 경우에 너네가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내가 얘를 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얘를 조사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로는 절대값이 있어서 약분 같은 게 돼야 안 돼? 조금 힘들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 라는 건 1보다 조금 크지? 그럼 위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위에는 양수니까 내가 절대값을 이렇게 없애니까 약분이 되지? 그럼 얘는 극한값을 몇이라고 쓰면 돼? 2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근데 보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 그럼 이때는 x-1분의 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을 쓰면 이번에는 이 절대값이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안쪽이 음수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고 뭘 붙여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x는 1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 불연속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4번인데 선생님 그럼 나머지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어떻게 압니까? 너희가 y는 x-1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일 때랑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일 때로 구간을 나누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일 때는 얘는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일 때는 얘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쓰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0이 될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의역 구간에서는 무슨 함수인 거야? 무슨 함수인 거야? 연속 함수인 거지. 다항 함수니까 연속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x는 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극한값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지. 됐어? 그럼 15번 15번은 저거 이거 두 개를 합친 문제라고 봐주면 돼. 방금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얘는 어디서 불연속이야? x는 3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지. 지금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니면 의심 가면은 다시 한번 x는 3에서의 연속도는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3-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3 마이너스로 갈 땐 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3보다 좀 작아. 그럼 얘는 음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3 플러스면 여기가 양수가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면 얘는 극한값이 6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르니까 x는 하면 불연속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아까 저기서도 얘기했듯이 얘는 그러면 x는 3에서 불연속이 내고 얘는 x는 3에서 다항함수니까 연속이 내겠지. 됐어? 근데 얘가 x는 3에서 불연속인데 두 개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x-3을 적어도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따라서 k의 최소값은 몇인 거야? 1인 거지. 그냥 적어도 하나 가지면 되니까. 됐니? 너네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지나갈 거야. 그럼 유형 조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너희가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지금까지 한 건 극한을 조사를 한 거야. 극한을 조사했다라는 건 극한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정도를 따진 거고 이제부터 할 거는 뭐냐면 극한값을 계산을 할 거야.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극한값이 있냐 없냐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계산을 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냥 됐어? 그럼 그거 극한값을 계산할 때 너희가 막 0분의 0꼴 이러면서 배운 거 있어 없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런 거 다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런 거는 교과서에 있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유형화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문제 풀기 딱 좋잖아. 문제 풀기는 딱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면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의 성질. 두 번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얘들아 거기 너희가 유형 6번 밑에 있는 걔네 읽어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 저게 결국 무슨 얘기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은 뭐야? 4층 연산이 가능하다 아니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4층 연산이 가능하다지. 근데 4층 연산이 가능하다인데 어떠한 경우에 4층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4층 연산이 가능하다야. 단 전제 조건도 있지. 뭐가 있어?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이런 것까지도 잘 지켜가면서. 되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 수렴하는 애가 가장 중요해. 수렴하지 않으면 4층 연산 맘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또는 이런 얘기야. 수렴하는 애들만 가지고 4층 연산을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사실들을 구해내 주면 돼.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18번을 한번 보면 앞뒤가 바뀌면 안 돼.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애는 뭐 여기 이렇게 수렴을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fx 마이너스 3gx 얘가 4로 수렴을 한대.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구하래. 뭐 사실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냥 fx 5로 수렴하고 얘 어떻게 a 같은 걸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10 빼기 3a는 4 이렇게 해서 a 값이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은 수렴하는 게 몇 개가 주어졌어? 얘랑 얘가 수렴한다라고 주어져 있지. 그럼 얘를 4층 연산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 얘네 둘을 4층 연산해서 gx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얻어낼 수 있을까? 얘들아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잖아. 또는 이제 내가 너희 수준을 대충 알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또 너무 쉬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건너뛰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를 얘기를 좀 해줘, 얘들아. 대체 왜 다 시체처럼 듣고 있는 거니? 너네 원래 이렇게 안 배웠잖아. 그럼 새로 배우니까 그거 적응하는 연습은 해야 돼. 대답을 통해서. 얘네 둘 4층 연산해서 gx 얻을 수 있니? 를 너희가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얻을 수 있어? 그게 어려운 거구나. 얘네 2배 하고 2개 뭐 하면 돼? 빼면은 gx 3배가 나오지. 얘 2배 하면 efx가 있고 여기도 efx 있으니까 뺄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 쉬운 문제에서부터. 그래야 어려운 문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그래.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얘 스몰 a로 두고 푸는 게 제일 편하지. 당연히 스몰 a로 두고 푸는 게 편한데 그렇게 풀지 말고 나중을 위해서 연습을 하자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 가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할 건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도 정확하게 배우고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얘 같은 경우에 2배 해서 빼면은 gx를 얻을 수 있다야. 그렇게 4층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을 찾아서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얘를 가지고 4층 연산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 얘기. 그 다음 유형 7번. 여기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하려는데 어떤 경우가 안 된다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오케이? 분모가 0이면 안 되는데 지금 19번 같은 경우에 봐봐. 너희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무슨 소리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극한을 관찰을 할 때도 순서가 중요해.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 x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럼 분모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을 해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며. 분모가 0이면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없다며. 4층 연산을 이용해서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냐면 변형을 해야 돼. 극한값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변형을 해줘야 돼. 근데 변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방법이 나오는 거야. 약분. 그럼 약분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먼저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1 곱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x로 묶고 x 더하기 4, x-1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는 약분해도 되지. 얘들아 약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약분은 언제만 가능해?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 언제 약분이 안 돼? 눈치구니? 언제 약분이 안 돼?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내가 그 전에 인수분해 수업할 때 약분 금지도 써놨어. 코멘트 어딘가에. 언제 약분하면 안 돼 함부로? 얘들아 나는 너희가 대답할 수 있는 쉬운 것만 질문해. 얘들아 언제 약분이 안 돼? 누군가가 대답하겠지 말고 스스로 머리를 좀 굴려. 수업할 때. 그래야 수업 듣는 게 재밌어. 앞에 있는 사람이 수업을 재밌게 해야 재밌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할 때 수업이 재밌어.
언제 약분이 안 돼? 뭐예요? 그래 0일 때 약분이 안 돼. 근데 약분이 된다라는 거의 근거는 뭐야? 얘가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 0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어? x가 1로 가까이 가지 1은 아니잖아. 됐어? 되게 중요하다고 이런 거 사소하고 너희가 얘들아 알면 대답을 바로 해달라니까. 모르면 열심히 들어주고. 왜 이래 오늘? 평소에 대답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그 정도였니? 준현아? 윤건도 없는 게 이렇게 크다고? 아무튼 x-1, x-1 약분하고 그 다음에는 식을 다시 써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4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해서 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돼. 왜 된다고? 봐봐. 이게 연결지어져서 기억이 나야 돼 얘들아. 극한값 계산을 할 때 지금 도구가 몇 개가 있다고? 도구가 몇 개가 있다고? 극한값 계산할 때 도구가 2개가 있다고? 극한값 계산할 때 도구가 2개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도구를 배우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도구를 배우고 있는 거야.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뭐라고? 4칙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됐어? 어떤 거에 대해서만?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2로 수렴하고 얘 같은 경우에 5로 수렴을 하지. 근데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애도 아니니까 그냥 2분의 5라고 계산을 해도 된다고. 저거에 의해서. 됐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데 너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유는 원리대로 가는 거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너희가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그 다음 시간에도 쓰이고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쓰일 거야. 야 그리고 내가 너네 3차식 인수분해 그 편하게 하는 거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그거 수투에서도 쓰일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앞에 과정에서 한 거를 뒤에서 쓸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쉬운 거에서부터 연습이 잘 돼야 어려운 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웃지 말고 잘 들어. 기본적인 거 하는 거 같아도. 다시 한번 얘들아 분명히 여기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묻는다고?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묻는다고? 저걸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거 식을 변형을 하는데 그 식 변형의 첫 번째 뭐? 약분. 됐어?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0이 돼야 돼? 분자도 0이 돼야 되고 분모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분자도 x-1을 인수로 가지게끔 변형을 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 그다음 22번 22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걸 연습을 해보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이걸 딱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 극한을 이렇게 읽어야 돼 얘들아.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이 되지. 그런데 수렴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야? fx-2는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치, fx-2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따라서 f-1은 몇이라고 쓰면 돼? 2다.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겠지? 또는 두 번째 정보는 뭐야? 두 번째 정보는 더 단순해. 얘들아, 아까 여기서 얘가 통째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럼 그 아래 것도 얘가 통째로 수렴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지.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얘가 통째로 수렴한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애들을 가지고 4칙 연산을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내가 인수분해를 해가면서 조금 써볼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로 묶고 뒤에는 x-1,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fx 묶고 fx -2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그럼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야 지금?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야? x 플러스 1 아니야? 자 다시 관찰을 여기서부터 하면은 x가 -1로 가는데 분모가 0이 돼. 그럼 얘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처리가 돼. 어떻게 처리가 돼?
요거 크게 한 덩어리가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요만큼의 극한값이 얼마인 거야? 1이라는 사실을 알지.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어디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지. 근데 어차피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기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왜 처음부터 약분을 안 했어? 얘들아, 내가 왜 처음부터 약분을 안 했어? 얘가 0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잖아. 근데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여기서 있어서 약분을 한 거야. 됐어? 그럼 약분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 극한값 처리됐지? 근데 이만큼 극한값 마이너스 2인 거 알지? 됐어? 그럼 극한값 계산이 돼 안 돼? 되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유형 8번 24번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니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그럼 이 상황이면 극한값 계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이제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x 플러스 2가 약분이 되는 게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네. 그럼 이제 여기서도 뭐를 해줘야 돼? 식을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식을 변형하는 두 번째 방법 여기서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유리화 해주면 되겠지? 됐어? 식을 변형하는 두 번째 방법 유리화.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해주면 근데 유리화 할 때 나는 너희가 유리화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x 플러스 2 쓰고 어차피 분모에는 3 더하기 x제곱 더하기 5에다가 이제 루트 씌운 게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분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분자는 얘 괜히 한 번 더 쓰지 말고 암산해. 암산하면 뭐가 나와? 4-x제곱 나오지. 4-x제곱 나오니까 2-x, 2 플러스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암산에 글씨 한 번 더 쓰지 말고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극한값 계산이 되니 안 되니? 이제 0 되는 애 없으니까 극한값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극한값 계산하면 얼마일까? 6분의 4니까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찌됐든 약분을 하기 위해서 뭘 하자고? 식을 변형을 하자고. 지금 뭐분의 목골이 중요했어? 내가 뭐분의 목골 언급한 적도 없지. 그거 언급한 거 없이 그냥 계산이 다 돼. 실제로 너희가 나중에 교과서를 보면 그런 꼴들 언급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그런 꼴들이 사실 안 중요하지는 않아. 안 중요하지는 않아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극한을 어떻게 차근차근 관찰을 해나갈 것인가. 핵심은 여기랑 여기인 거지. 그래서 그다음 26번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 2로 가지. 근데 정작 분모에 x-2라는 인수가 있어 없어? 없지. 분명 약분을 해야 되는데 x-2라는 인수가 없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하자라는 거야? 얘도 식변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식변형을 해서 쓰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리 분모 어떻게 쓰기로 했어? 유리화 암산해서 쓰기로 했지. 그럼 그냥 어떻게 돼? x-2분의 위에는 x-2 곱하기 fx 그 다음에 위에 x 플러스 2에다가 루트 씌우고 플러스 2 되니? 그럼 얘랑 얘는 어차피 약분이 될 거고 극한값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 곱하기 얼마야 이거? 2로 가면 4지? 얘가 8이니까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다. 뭐 이렇게
그다음 유형 9번. 여기도 이제 결국 식변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식변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식변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변형을 한다가 기본이야. 무슨 소리냐면 29번 같은 걸 보면 수렴하는 애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x제곱분의 fx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제곱 더하기 2fx 분의 6x제곱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를 식변형을 어떻게 해주자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식변형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는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분의 fx 무슨 듣고 있니? 네. 거짓말. 그럼 이렇게 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나머지 다 수렴하니까 그냥 닫힘 현상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근데 이거 대신에 우리는 발산하는 수열은 어차피 극한각 계산할 때 활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자는 얘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분의 1은 어디로 수렴을 해? 0으로 수렴을 하지. 얘를 활용을 해주자는 얘기였어 여기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27번 같은 거 보면은 너희가 당연히 다 알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더하기 1분의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거의 극한값 얼마야? 얘들아 이거의 극한값 얼마야? 이거 극한값 얼마니? 2. 왜? 응?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는 건 야매고 그치? 이것처럼 이제 x제곱으로 나누자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다 발산 얘만 수렴 발산 얘 수렴이니까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변형을 할 때 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변형을 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최고차항인 2차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4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 그래서 0, 0, 0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이 2분의 4 그래서 2가 된다 라는 게 정석인데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억하기로 한 거야? 얘네들이 차수가 같으면 뭐한다? 수렴한다. 차수가 다르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 이게 기본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수렴한다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야?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똑같고 그리고 2란 값으로 수렴하면 분모랑 분자의 개수의 비가 2다. 오케이?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개수의 비를 아는 거겠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명히 보기에 여기도 발산만 해. 그러니까 얘도 발산을 하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숫자가 엄청 커지는데 x제곱이랑 x 비교해봤을 때 x가 커지는 건 x제곱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무시하고 2x제곱분의 4x제곱을 계산을 하자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하지만 원리는 이런 거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 캐치를 하자야 수렴한다면 얘랑 차수가 어떻다? 같고 개수의 비가 어떤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까지. 유형 10번에 34번 한 번만 보자.
얘들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조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극한값은 그냥 음의 무한대로 절대값이 엄청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극한값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서 무한대로 가게끔 항상 바꿔주는 게 좋아. 그래야 이제 관찰하기가 편해서.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주면 4t 제곱 마이너스 8t 여기에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극한값 얼마야? 문 바로 계산이 안 되구나. 얘들아 이거 극한값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극한값 계산이 되니? 봐봐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이거 극한값 계산이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했어야 될 행동은 뭐냐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무한대로 보내봤어. 발산하지. 얘네들 무한대로 보내봤어. 발산하지. 그럼 뺄셈이 되면 어차피 계산이 안 되잖아.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계산이 안 되잖아.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뭘 해야 돼? 극한값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식변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식변형을 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4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t에 루트 씌워주고 플러스 2t 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얘 극한값 얼마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8이고 여긴 최고차항이 1차여야 되는데 루트 제곱도 1차라고 치면은 밑에는 개수가 얼마야? 2랑 루트 4니까 2지.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8에서 얘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이제 나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2라고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얘들 이런 거야. 얘랑 가장 가까운 완전제곱식이 뭐야? 얘는 2배의 t-1 전체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다 루트 씌워봐. 2t-2지. 2t-2에서 2t 빼봐. 마이너스 2잖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가장 가까운 완전제곱식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31번 몇으로 수렴해? x제곱 더하기 6x면 가장 가까운 완전제곱식이 뭐야? x 더하기 3의 제곱이지. 그럼 x 더하기 3 빼기 x 하면 3. 32번. x제곱 더하기 x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럼 어디로 수렴해?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이건 2의 영역은 아니야. 방금 건 야매야. 야매인데 맞아. 그래서 그냥 뭐 납득했으면 쓰고 안 했으면 그냥 유리화해서 하면 되죠. 이거 정도. 그 다음 이제 유형 11번.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했던 얘기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갈게. 35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써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4래. 자 그럼 이제 얘를 해석할 때도 순서대로 차근차근 x가 1로 가까이 가. 분모가 0이야. 근데 수렴해. 그럼 누구도 0이야? 분자도 0이지. 분자가 0이라는 건 어떻게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야?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또 x-k도 인수로 가지고 있겠구나. 그럼 x-1, x-1 약분하고 극한값 계산을 해주면 1-k는 4 이렇게 해서 따라서 k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됐어?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는 건 극한을 읽는 순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돼. 그 다음 37번. 얘도 마찬가지로 x가 3으로 가,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수렴해. 그럼 이제 분자분모 x-3으로 약분이 돼야 되는데 위에를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지. 대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3 대입하면 0이잖아. 3 대입하면 0이니까 2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따라서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고 요식을 한 번만 다시 쓸게.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a로 묶고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식변형 해주면 되지? 식변형에서 쓰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하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분의 위에는 그냥 뭐라고 써주면 돼? a x-3 이렇게 쓰고 약분해서 극한값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을 읽는 순서는 똑같은데 내가 약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 미지수를 줄이는 과정을 거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인수로 가지지 못하면 대입한 다음에 그냥 바로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식변형을 통해서 식변형을 통해서 약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유형 12번. 유형 12번에 40번. 40번 보면 조건 가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fx-4x 대제곱 요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건 나에서 가나를 치우자. 조건 나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네. 얘를 봅시다. 이거 첫 번째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x가 무한대로 가네? x가 무한대로 가네? 근데 수렴하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 차수와 최고차항의 개수 b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됐어? 그럼 차수가 몇 차야? 분자가 차수가 1차일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도 얼마인 거야? 1이어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극한값이 1이라고 하니까. 그럼 따라서 fx를 내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4x 제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써줄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 다음 조건 나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fx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지. 그럼 이제 우리 그동안 연습했으니까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연습했잖아. 3차 방정식의 세근이 0이니까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근은 1이어야 되겠네. 근의 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주고 여기 k 써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 됐어? 뭘 빼먹었냐? 어찌됐든 근데 이제 우리가 f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인 걸 아니까 사실 k 값은 여기서 구할 수 있지. 얘가 x 플러스 1을 묶이니까 k 값은 5다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 그냥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 그럼 이제 a 값 구하면 a 값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고 a 값 구하면 13 이렇게 나오는 각각 구하면 됐지? 그 다음에 유형 14번으로 먼저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너희가 오해하고 있어. 정확하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요거야. fx가 gx보다 작은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거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얘네들이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야. 근데 너희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이 문제를 형태를 딱 봤을 때 샌드위치 정리 라고까지만 기억을 할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얘를 뜻하는 거고 얘가 성립하는 예시는 나는 항상 이걸 들어. 그냥 여기서 접하는 2차 함수라고 쳐봐. 얘가 gx고 얘가 fx야. 근데 fx가 여기서 뻥 뚫려 있고 함수값이 여기 찍혀 있어. x는 a에서. 그럼 a를 포함해서 항상 gx가 fx보다 크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에서의 극한값을 조사를 해보면 두 개가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요 예시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확장을 해서 어떻게 써먹냐면 fx가 gx보다는 작고 hx보다는 크대. 근데 우리한테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hx의 극한값이 2고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의 극한값이 2래. 그럼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fx의 극한값은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몇 이상이야? 2 이상일 수밖에 없지. 그럼 몇 이하일 수밖에 없어? 2 이하일 수밖에 없으니까 요 값은 정확하게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잘못 배우고 있지. 샌드위치 정리 아니야. 그거 스퀴즈, 그러니까 짜낸 정리가 정식 명칭이야. 샌드위치 정리는 그냥 사람들이 막 붙인 거. 실제로 샌드위치 정리 말고 햄 샌드위치 정리라고 따로 있어. 너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아닌가? 그 햄이 들어간 어떤 샌드위치가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나눠 먹어야 돼. 근데 정확하게 반으로 갈릴 수 있냐 이거야. 이게 햄 샌드위치 정리거든. 그래서 얘는 진짜 있어. 없을 것 같지? 너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 뭐라고? 내가 혼자 다쳐먹을 거야. 내가 다쳐먹을 거다 이 새끼야. 아무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스피드 티어럼이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어디 가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부등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이제 fx에 대한 정보가 부등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양옆에 있는 애들의 극한값을 구해서 fx의 극한값을 구한다 인 건데,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뭐 내가 궁금한 게 이런 부등식을 주고 항상 fx의 극한값이 궁금하진 않대. 막 x 더하기 1분의 fx 이런 게 궁금하대. 그럼 양변에 동시에 x 더하기 1 이런 걸로 나눠서 극한값을 조사를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얘기. 그래서 51번 하나만 같이 보면, 저렇게 써있대. 그때 우리한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3 fx의 극한값을 구하래. 얘들아, 그럼 조건 가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x 더하기 4를 곱하고 x 더하기 3으로 양변에 x 더하기 4를 곱하고 x 더하기 3도 곱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조건 가의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야 돼. 가운데가 x 플러스 3 fx가 되게 만들려고 무슨 짓을 했다고? x 플러스 3도 곱하고 x 플러스 4도 곱했다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은 뭐 이렇게 약분도 되면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남을 거고, 좌변은 x 플러스 4,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남겠지?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건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텐데, x 마이너스 1로 보내면 요 값이 6이고 요 값이 6이 될 거니까 요 값도 당연히 몇이겠어? 6이 된다. 뭐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의 한 중반쯤부터 풀로 자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 내 히터 끌어가기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건데. 그 다음 40. 얘들아, 자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진짜로. 얘들아, 나 유형 13번 질문 안 받아. 알았지? 나 뭐라 그랬어? 유형 13번 안 한다. 이게 이 문제를 여기를 너희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읽기 귀찮아. 두 번째 식 쓰기 귀찮아. 왜냐면 미지수 설정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너무 귀찮지 않아? 그리고 x절편도 구해야 되고 y절편도 구해야 돼. 그래서 그거 나한테 해달래. 안 해줄 거야. 알았지? 너희가 해. 단 내가 지금 두 문제 정도는 풀 거야. 오케이? 41번. 얘들아, 이게 어찌됐든 지금 p의 좌표가 t, t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저 q라는 게 OP의 수직이등분선에 이제 y절편? 뭐 그거지? OP의 수직이등분선의 y절편이니까 어찌됐든 OQ분의 OP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t 제곱분의 2배 루트 2배 루트 t제곱 더하기 t4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극한값 얼마야? 이겠지? 왜냐면 아래도 2차, 위에도 2차잖아 사실. 루트 4승이면 2차잖아. 2차 맞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2를 구할 거야. 됐어?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뭐 한 거야? 식을 일일이 세운 거지.
P가 이렇게 되어 있고 5가 0,0이니까 이거의 중점이 뭐야? 2분의 T, 2분의 T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거 기울기가 얼마니? T잖아. 그럼 이제 얘 수직이 등분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T분의 1일 거고 X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T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Y절편 구해서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걸 식을 안 쓰고도 계산을 할 수 있어. 요런 문제 정도는 무슨 소리냐면 매번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수직이등분선이 있고 수직이등분선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대충 봐. 요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 되냐면 삼각비 관련된 문제일 때는 암산이 어느 정도 돼. 어떤 원리를 쓸 거냐면 지금 보면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를 구할 거지. 요 길이분의 요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보면은 나는 차라리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를 절반을 잘라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의 극한값을 구한 다음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지. 자 다시 못 본 보승이를 위해서 여기 전체 길이의 절반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야. 삼각비지. 어쨌든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거분의 이걸 구하는 거 대신에 이거분의 이걸 구한 다음에 2배를 할 거야. 됐어? 이미 영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이거분의 이걸 구하는데 이거분의 이거의 극한값이 1이야.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들아 이게 무한히 간다고 쳐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차이가 있을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차이가 거의 없을 거야. 됐어? 왜냐면 각이 이제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의 극한값이 1이다 라고 하면 전체의 극한값은 당연히 몇이겠어? 2배하면 2지. 그러니까 삼각비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냥 극한값을 그렇게 야매로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책 깔려있는데 아무데나 앉아. 아, 45번.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데 일단은 내가 전 피해 적표를 x, y라고 설정한 순간 얘들 어차피 5피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거잖아. 5피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는 그냥 t가 될 거야. 그 다음에 ph 길이는 y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t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y를 뭐로 바꿔야 돼? y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됐어? y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때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뭐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t 그 다음에 y는 x제곱 이렇게 있거든? 그럼 y를 t로 바꿔야 되면 누구를 소거를 해야 돼? y를 t로 바꾸려면 누구를 소거를 해야 돼? x를 소거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x제곱 자리에 y 집어넣으면 y제곱 더하기 y는 t 이렇게 될 거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주면 y 더하기 2분의 1 y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t 플러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인 건 내가 왜 하는 거냐면 어차피 y절표가 지금 1,4분면에 있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이제 음수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내가 식을 정리를 좀 한번 더 하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루트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2분의 1로 묶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얘 그대로 집어넣으면 4t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1분의 2t 이렇게 극한값 구해주면 되니까 이거에 극한값 구할 때 또 유리화 해야 되겠지. 유리화하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기는 4t분의 2t 곱하기 루트 4t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극한값이 얼마야? 극한값 얼마니? 1인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얘들아 10분만 쉬었다가 봅시다. 35분까지